드라마 백일의 난군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았다. 만나지 못한 너의 20살을 사랑했다. 앞으로 나는 너의 수많은 날들을 사랑할 것이다. 배우들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시간. 배우를 배우는 일요일. 야, 오늘도 배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배우연구소의 백은하 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서 대사로 만나본 드라마 백일의 난구님 역시 또 꼭 봐야 하는 띵작으로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오늘의 배우 목소리로 먼저 만나볼게요. 햄구원요? 내가 인도주의적 인간인 걸 감사해 너. 어? 네 입에 밥이라도 쳐넣게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라면이 밥이냐? 라면 무시하냐? 영화 형의 한 장면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목소리 배우 도경수 씨입니다. 조정석 씨도 잠깐 나오지만 형이에요, 형. 네, 형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었죠. 네. 오늘의 배우 도경수 씨가 출연한 작품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알아볼게요. 데뷔 2012년 엑소 K 1집 마마, 대표작 영화 카트, 순정, 형, 7호실, 신과 함께 죄와 벌, 신과 함께 인과연, 스윙키즈,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너를 기억해, 백일의 난군님. 대표 수상 경력 2014년 에이판 스타어워즈 남자 신인상, 2016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인기상, 2017년 청룡영화상 신인나무상, 2018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 올해의 새로운 남자 배우상, 2019년 부일영화상 남자 인기스타상, 그리고 2021년 현재 충무로 복귀를 8일 앞둔 연기돌의 가장 좋은 예시이자 새로운 유형의 배우 도경수. 네, 방금 삐지로 흐른 음악은요,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엔딩곡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도경수 씨가 원일병으로 열연하면서 천만 배우로 등극을 했죠. 그렇죠. 현재 도경수 씨가 마지막 휴가 중이고요. 1월 25일에 미복귀 전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미리 축하를 합시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취사병으로 계셨더라고요. 요리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뭔가 되게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취사병이라니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게 네. 사실. 병무청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아, 짧은 그래요? 영상 같은 게 네네. 있는데 굉장히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뭐 이러면 저녁이요. 모든 것의 그 마지막 제목이 답변이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 저녁이 네.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또 도경수 씨가 한식 요리 자격증도 있대요. 이건 언제 따셨을까요? 활동이 참 바쁘셨을 텐데. 그러네요. 참 놀랍네요. 와, 대단하네요. 저도 그건 몰랐네요. 도경수 씨가 또 가수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엑소의 메인 보컬 디오로 활동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이 연기 활동이 팬분들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고 해요. 이게 보통 연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이돌 분들 중에서 노래 쪽에 데뷔가 더 빠를 수도 있고 혹은 그쪽에도 관심이 있고 전체적으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보통은 데뷔하기 전부터 연기 수업을 받는다거나 그쵸. 조금씩 준비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디오 같은 경우는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라서 그랬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저렇게 준비 안 했다는 사람이 왜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해서 또다시 놀라기도 했었던 그런 데뷔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은하 소장님께서 엑소 디오를 배우 도경수로 인식하게 된 작품, 어떤 작품일까요? 그러니까 이 데뷔라는 게 연기 데뷔라는 게 스멀스멀 데뷔를 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데뷔부터가 딱 데뷔여가지고 네네. 카트라는 작품에서
해서 도경수 씨가 첫 영화 데뷔를 딱 하면서 네. 연기 데뷔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네. 저는 당연히 배우 도경수를 알게 된 게 카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영화 카트. 네. 그 이게 당시 정말 염정아 선배님도 맞아요. 염정아 네. 배우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되게 무대 위에서 되게 화려했었던 엑소라는 그 그룹의 멤버로서의 디오가 아니라 네. 이 도경수란 이름으로 배우로 딱 첫 등장을 했던 작품이 멜로도 아니고 뭔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박은 뭐 그런 주인공의 작품도 아니고 네.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떤 애환 그리고 뭐 투쟁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아냈었던 이 작품에서 네. 염정아 배우가 연기하는 그 노동자의 아들로 등장을 하면서 정말 그 또래가 보여줄 수 있는 뭐 반항이라면 반항 혹은 울분이라면 울분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 연기를 보면서 이 선택에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 야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엑소 최고의 그룹에 그렇죠. 이제 연기 도전을 네. 시작하는 상황에서 뭔가 그럴 수 사람들이 있죠. 너의 데뷔작이 뭐야라고 했었을 때는 그 데뷔작이라는 거는 평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데뷔작을 선택을 하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아주 무명 배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작품이든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스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더욱더 큰 역할이나 혹은 충분히 더 이제 자신이 더 도드라지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이 작아서 뭐 너무 뭐 별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면서 이 캐스팅 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난 12일이 도경수 씨 또 생일이었는데요. 소장님이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19년 1월 12일 배우연구소 SNS에 멋진 축하글을 남겨주셨었더라고요.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오늘 배우 도경수 태어나다. 거울 같은 눈이죠. 그래서 배우 도경수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돼요. 라고. 야, 이렇게 또 시적인 표현을. 자, 거울 같은 눈을 가진 도경수 씨를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백은하의 사적인 정의 들어볼까요? 먼저 도경수 씨는 어떤 배우인가요? 도경수 배우는 마르지 않은 천연 광천수 우물 같은 배우라는 느낌을. 이게 약간 네. 그냥 우물이고 그냥 물이 아니라 광천수 같은 느낌인데 뭐냐면 이 광천수 보통 스파클링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눈만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느껴질 만큼 눈이 정말 맑고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파클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파클링함. 뭐냐면 보통 그냥 톡 쏘는 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 방이 있는 사람이고 흔들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아니라. 근데 왠지 저 우물은 그 깊이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언제까지도 마르지 않을 것 같고 절대 탁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눈동자라는 단어가 너무 어울린 그냥 눈이 아니라 눈동자. 그리고 정말 맑으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사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그래서 배우로서 되게 우물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샘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게 되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깊이를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 속내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뭐 알다가도 모를 경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 그 깊이라는 걸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보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 그냥 맹물이 아닌 느낌이에요. 스파클링이다. 아주 요렇게 그 뭔가 흔들면 흔들수록 화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사람 도경수는 어떤 분인가요? 제가 지난주 신세경 씨와 이어져서 도경수 배우를 뵌 적이 없어요. 그래요? 신과 함께
때도 혹시 신과 소장님 함께 영국 때도, 계셨나요? 신과 함께 때도 하정우 네. 배우와 인터뷰를 하고 그러셨구나. 뭔가 그때 이제 그 일병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이 영화 전체에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조경수 배우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제가 그 보통 영화 한 편에 한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저도 크기도 한데 사실 7호실 GV를 진행을 맞아요. 그때 하셨잖아요. 그 7호실 GV 때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개별 인터뷰는 아니었었고 다른 배우와 함께 신하균 배우와 이렇게 함께해서 함께 자리를 하면서 GV 자리에 얼굴을 그때 이제 뵙게 됐던 거죠. 근데 네네.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옆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짧았어서 오히려 이 시간 좀 준비를 하면서 나오셨던 예능 프로나 뭐 인터뷰 같은 걸 좀 찾아보면서 네네. 좀 놀랐던 게 한 예능 프로에 나오고 자기의 가장 특기라고 적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액정 그 필름 붙이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교하신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도경수는 네.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거 먼지도 한 톨 있으면 정말 안 되고 먼지도 한 톨 없이 기포도 있으면 안 없이 되잖아요. 그렇게 쫙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이제 에너지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효율도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게 그리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있는 사람인데 그걸 붙이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이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냥 어떤 것들을 빈틈도 없고 네. 또 군더더기도 별로 없는 성격이라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오히려 그런 예능 자리에 나왔을 때는 자기 예능적인 끼를 보여주고 싶거나 좀 재미있게 웃기거나 아니면 뭔가 멋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이 순간에 굳이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핸드폰 액정을 막 붙이시던가요? 그 예능에서? 앞에서 정말 강호동 씨랑 막 모든 분들이 줄을 서서 자기 거 붙여달라고 손을 공손히 모으고 다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야, 점점 더 궁금함이 증폭되는. 맞아요. 그래서 빈틈을 허락하지 않은 이 사람 도경수 앞에 제 핸드폰 들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공식 SNS에 어떤 배우분들을 공부해 볼 건지 예고를 저희가 올리잖아요. 이번에 또 도경수 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역대급 반응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팬심이 엄청나죠. 화력이 정말 대단한 팬덤이네요. 맞아요. 그중에서 강우가 놓고 간 신발 한 짝님이 백은하 소장님처럼 배우에 대해 섬세하게 분석하시는 분이 배우 도경수에 관한 콘텐츠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하시면서 영화 관계자분들이 알고 있는 배우 도경수에 관한 소소한 TMI 있을까요? 질문하셨거든요. 어떻게 아주 소소한 TMI 있을까요? 이분이 아니라 정말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소소한 TMI를 말씀드리자면 네. 강우가 놓고 간 신발 한 짝이라는 이 아이디라는 게 바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이 도경수 씨가 연기했었던 미스테리어스한 소년의 이름이 강우였었죠. 한강우. 네, 네. 조인성 배우가 연기했던 이 소설가 장재열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네. 이 조인성 씨가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강우가 놓고 간 신발 한 짝이 마음속에 되게 짠한 거거든요. 이 드라마의 내용으로 보면. 네. 그때 이제 작가님 나 이제 오지 마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도 이거 보면서 막 오열했었던 기억이 나서 네. 갑자기 이 아이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배우 도경수에 대한 소소한 TMI는 사실은 저는 너무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어떤 거 있죠? 그 카트랑 7호실 모두 함께 했었던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렇게 꾸준하고 노력하는 배우가 없다. 이게 TMI일 수도 있고 사실 너무 뻔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네. 한 번 함께 했었던 제작자가 그 네. 배우를 다시 찾는다는 건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영화가 무슨 천만이 됐었던 영화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제작자의 욕심으로 어떤 배우를 계속 데려간다는 건 그냥 그 배우의 태도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심재명 대표님이 무슨 어떤 작품 얘기를 하면 도경수 어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꼭 하세요. 항상 도경수 씨를 마음속에.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그렇다라는 게 이제 TMI라면 TMI죠. 와, 이게 업계에서만 또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닉네임 도경수도 경수다님.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이어가는 도경수 배우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 강점이 곧 꾸준히 캐스팅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서요라고. 소장님이 생각하는 배우 도경수의 강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게 그렇네.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곁눈질하지 않는 꾸준함. 그리고 2014년부터 이렇게 한 발 한 발, 네. 한 작품 한 작품 계속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드라마도 하셨지만 남군님 같은 드라마도 하셨지만 영화에서도 한 작품 한 작품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의 크기 혹은 작품의 뭐 어떤 버짓하고 상관없이 자신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하나하나의 도전들이 있었던 작품들이 많잖아요. 탭댄스를 그쵸. 쳐야 된다거나 혹은 뭐 유도를 해야 된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네. 어떤 그 도전을 하나하나씩 받아 나가면서도 이게 요란스럽지 않게 꾸준히 담담하면서도 담담하게 꾸준하게 곁눈질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옮겨 나가는 이게 결국이 뭐 맞아요. 네, 힘인 것 같아요. 내면에 진짜 강인함이 있지 않고서야 맞아요.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소장님이 꼽는 도경수 씨 또 베스트 작품이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요 시간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은하의 씬의 한수. 도경수 씨가 출연한 작품 중 소장님의 최애 어떤 작품일까요? 바로 영화 스윙키즈입니다. 여기서 탭댄스를 그렇죠. 추셔야 하죠. 그렇죠. 이게 배경 자체가 네.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에 있었던 그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미군 탭댄서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네, 한 네. 편의 이런 어떤 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 스윙키즈라는 댄스단에 합류하는 이 친구 로기수라는 어리지만 사실 또 강단 있는 이 친구를 연기하게 됐었죠. 이게 또 한국전쟁 당시 실제 사진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그런 작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실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판타지적인 즐거움을 또 그리고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왜 춤과 노래와 그리고 이런 엔터테이너들이 왜 필요한가를 또 역설적으로 보여줬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백은하의 케미 한 수 여쭤볼게요. 도경수 씨와 기가 막힌 케미를 보여준 배우 어떤 분일까요? 저희가 살짝 목소리를 앞에서 듣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바로 그분입니다. 형에서 형으로 나왔었던 조정석 씨와의 케미 뽑고 싶습니다. 이 케미를 왜 베스트 케미 한 수로 꼽아주셨을까요? 조정석 배우가 이렇게 되게 순발력이 뛰어나고 낭창낭창 곡선 파장 뭐 이런 것들로 좀 네네. 이루어진 배우라면 도경수 배우는 정석의 직진, 막 강렬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배우잖아요. 네네. 이 이상한 어떤 파장들이 서로 만났을 때 되게 즐거운 케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다른 에너지 파장들이 막 함께 했을 때. 네. 그래서 오히려 조정석 배우를 만난 도경수 배우가 좀 유연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 네. 형이라는 작품에서 아주 딱 보면 사실 얼굴은 좀 더 또 닮은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눈매나 이런 것. 생김새는 비슷한 그림체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눈도 형제 같은 크시고. 느낌도 있긴 한데 네. 동시에 말하자면 연기체가 되게 다른 부분들인데 네. 딱 만나니까 이런 케미 귀엽고 좋다.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아주 가족극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도경수 배우에게서도 또 도전이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도전을 아주 그래도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석 배우가 또 판을 벌려주는구나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조인성 씨, 네. 조인성 씨와의 또 케미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인성 씨 눈에만 보였었으니까요.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그렇죠. 또 굉장히 특별한 케미.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그 도경수 씨를 보고 나서 네. 이 배우 되게 괜찮다라고 반했던 그 주변의 분들도 되게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드라마 속에서는 네. 아마
그 도경수 씨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큰 이름의 배우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갑자기 훅 뭔가 유령처럼 나타난 이 사람의 등장에 되게 놀라기도 했었고 네. 이 장재열과 보여주는 그런 케미?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트라우마를 담고 있는 그렇게 그 조인성 씨하고 도경수 씨는 되게 그림체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처럼 보였었던 그런 케미가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네요. 두 분이 또 실제로도 또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도경수 씨가 형님들과 또 케미가 꽤 좋은 게 네, 네. 7호실 같은 경우도 신하균 배우와 함께 또 나왔었던 그 그쵸, 케미가 그쵸. 사실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는 아름다울 수 없는 관계고 네. 무언가 범죄를 함께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동업자도 아닌 동업자가 되어야 네.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바깥에서의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서로 정말 형제 케미 뿜뿜한 느낌 야. 같은 걸 받았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형제 케미가 유난히 또 좋은. 자, 저희 또 도경수 씨의 차기작 더 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문은 어떤 영화죠? 그러니까 김용하 감독이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1, 2편을 다 만드셨던 그 감독님이신데요. 네. 그 김용하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신과 함께에서 또 도경수 씨와 함께 또 하셨던. 좀 맞아요. 그런 제가 앞서도 어떤 제작자가 한 번 작품을 하고 그 사람이랑 또 하고 싶다라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함께 태도에 맞아요. 대한 선호인 것 같은데 네. 김용하 감독님 역시도 아마 신과 함께에서 다른 많은 배우들하고도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경수라는 배우의 그 가능성 혹은 이 사람과 더 크게 진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이분의 제대 후 첫 작품이 되는 야.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제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차기작에 대한 뉴스는 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상황이 바로 더 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달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달에서 어떤 사고로 홀로 고립되어 있는 남자가 오. 바로 도경수 씨 어머. 역할이고 지구에서 그와 소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설경구 씨. 아. 그래서 또 와. 큰 형님 한 분 만나게 되시는 상황이 되죠. 그렇네요. 네. 닉네임 경수야 그 눈빛으론 세계 1위 배우밖에 못해 님께서 도경수 배우가 이런 역할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배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해주셨는데요. 우리 은하 소장님이 좀 보고 싶은 우리 도경수 씨의 어떤 이런 배역 맡은 거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되게 옴무파탈? 옴므파탈. 네, 예전에 네. 저와 그 한 IPTV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셨던 감독님이 계신데 네. 그 감독님께서 윤성호 감독님이라는 분이신데 윤성호 감독님이 장국영 같은 역할을 도경수 씨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었어요. 와, 너무 어울려요. 네. 아. 그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새 역할이랄까? 네네. 그런 역할, 그러면서도 되게 새침하면서도 뭔가 오모파탈적인 기운을 장국영 씨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장국영 배우가. 근데 그리고 그 눈동자의 느낌이 맞아요. 너무.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고 약간 옛날 홍콩 영화 같은 맞아요. 그런 형제애를 다룬 영화나 음. 혹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뭔가 도경수 씨가 하면 어떨까. 아. 지금까지는 조금 더 모범생적인 역할들의 정석을 좀 이렇게 밟아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약간의 오프 트랙으로 무언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긴 해요.